자, 회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퀴즈 문제인데요. 여기 대표 메뉴가 뭔가요? 자, 대표 메뉴라는 의미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어, 주력 메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하면 좋을까요? 어, 어떤 그 식당 보게 되면은 뭐뭐뭐 전문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설렁탕 전문, 뭐 도가니탕 전문, 그다음에 뭐 한우 갈비 전문. 그게 그 식당의 짜오파이 차입니다. 짜오파이 차. 가장 대표 선수로 위에다 붙여놓는 거죠. 부대찌개 전문 해놓고 가보게 되면은 다른 메뉴 같은 경우도 파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순두부 전문점이다, 순두부찌개 전문점이다. 그러게 되면은 뭐 부대 순두부 아니면 해물 순두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자기 식당의 대표 메뉴, 그리고 요즘 식당 보게 되면 메뉴판에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해놓은 거 있죠. 사람들 뭘 시켜야 될지 모를 때 베스트라고 그 돼 있는 거 먼저 시키라는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죠. 그게 짜오파이 차입니다. 짜오파이 차. 짜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다가 그学生 학생할 때 성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은 짜오성이 그 학생 모집을 갖다 짜오성이라고 합니다. 짜오파이 차이 같은 경우는 파이는 간판이죠. 그래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붙여놓은 간판 짜오파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나쇼 차이는 뭐 18번이란 말이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나쇼 차이입니다. 근데 나쇼 차이 같은 경우는 복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나쇼 차이 같은 경우는 복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가장 잘하는 그 요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주택가 근처 중국 식당 가가지고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된다고. 보통 주택가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 중국 음식이 뭘까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 다음에 그 요리 같은 경우 탕수육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주택가 중집에서도 탕수육 같은 경우는 잘 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 거 있죠. 뭐 전가복, 뭐 해삼 주스, 어,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미엔바오시아 요즘에 그 이연복 씨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식빵에다가 그 새우 간 거 그 가운데다가 샌드위치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튀긴 거죠. 그런 거는 왜 시키면 잘 안 되냐면은 많이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식당 셰프가 많이 안 해본 음식이고 그리고 재료도 잘 나가는 걸 갖다가 많이 갖다 놓겠죠. 혹시나 몰라서 갖다 놓기 때문에 그 주택가 요리에서 그 많이 안 나갈 만한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시내 큰 어떤 그 외식 그 중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데 이런 어떤 주택가에서는 뭐 탕수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게 회전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재료의 신선도도 애매하고 그리고 탕수육 같은 경우는 맨날 하니까 잘하는데 나쇼 차이죠. 근데 그런 뭐 안 해본 요리들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쇼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장하기 힘들다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쇼 차이 같은 잘하는 나쇼걸 애창곡은 나쇼걸이죠. 나쇼걸 그렇죠. 여러분들 애창곡들 한국만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 그 애창곡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 10곡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불렀던 노래들. 그렇죠? 어. 그리고 노래를 신청해 줄게 같은 경우는 티니는 티 같은 경우는 대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워티니 같은 경우는 워티니 카이처 같은 내가 대신 운전할게. 그렇죠? 点歌입니다. 点歌. 点차이는
음식을 주문하는 게 띠엔차이죠. 반면에 뭐 가라오케라든가 뭐 가라오케라는 게 가라가 그 일본말에서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어 그 대표 그 어, 알파벳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원래 노래방 기계라는 게 가짜 오케스트라, 가짜 반주, 그렇죠? 기계에서 반주해 주는 거니까요. 그게 가라오케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오케이라는 그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어 오케이 그 오케이만 써놓은 경우는 가라라는 말도 써놓은 경우 있죠. 가라 오케이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지만 뭐 오케이만 써놓은 경우는 식당 같은 데 써놓은 건 그 노래방 기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노래방 기계. 대부분 그 빠오지엔 그 빠오는 그 포장하다 할 때 포자 있죠. 지엔은 그 방지엔 할 때 지엔이고요. 빠오지엔이라고 써진 데 같은 경우 대부분 야조가 룸이죠. 별실이죠. 별실을 갖다 야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 그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게 되면 자기 소개하기 위해 식당 소개하기 위해서 빠오지엔 같은 경우는 하나의 룸을 갖다가 빠오지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식당의 빠오지엔 안에 그 가라오케 그 설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생활 문화, 그러니까 놀이 문화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밥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뭐 노래를 갖다 거기서 한다라는 게 식당에서 노래한다라는 게 조금 어색하죠? 그쵸? 어, 컴플레인이 이제 심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어,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히터바라고 합니다. 히터바. hit은 때리다. HIT고요. 바 같은 경우는 BAR. 뭐 히터바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또 그 홉 HOP 하죠. hopping the bar 하게 되면은 홉이 그게 툭툭 이렇게 튀는 동작이 홉입니다. 그래서 hopping the bar, let's hopping the bar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차수 옮기는 것보다 조금 자주 옮기는 게 hopping the bar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호핑 더 바, 히더 바 하는 걸 좋아하죠. 잘 옮겨. 근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주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 사람들도 이제 바 같은 데서 이제 술만 주로 마시는 경우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밥 먹으려고 만났는데 밥 먹기 위해 식사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보게 되면은 술이 주가 되고 나중에는 안주 남자들 같은 거 안주 별로 안 먹죠. 근데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밥을 먹는데 곁들여 먹는 게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중국 사람들도 뭐 취해가지고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갖다 든든하게 먹으면서 술을 갖다 곁들여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막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을 주로 마시죠. 그래서 그래서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큰 실수가 아니게 되면은 그 술 마시고 좀 흐트러진 모습, 조금 약간 비틀거린다라든가 한 말 또 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편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비틀거린다라든가 뭐 말을 갖다 할 때 한 말 또 하고 뭐 이런 식의 말들 혀가 꼬여가지고 이러는 걸 갖다가 상당히 예의에 벗어난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되게 그, 없이 여긴다고 그래야 되나? 무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강해요. 한국에서는 봐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되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 어저께 완전 만취했었다. 되게 막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음. 반면에 술을 갖다 많이 마셨는데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존경합니다. 술 먹고 술을 잘 마신다고 존경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잡기라고 하죠. 뭐 도박을 잘한다. 한국에서는 도박을 잘하게 되면은 그 사람 갖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죠. 당구를 잘 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러러보는 게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마색을 잘한다든가 당구 잘 치게 되면 그것도 우러러보는 어떤 대상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좀 문화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잠깐씩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를 갖다 배운다라는 거는 문화를 갖다가 배우는 거. 그래서 문화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길게 말했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중국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실 때는 절대 주량 이상의 술을 갖다가 마시지 마십시오.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 오늘의 스페셜 메뉴 같은 거 있나요? 여러분들 그 통번역 그 문제에서는 오늘 스페셜 메뉴 뭐가 있나요? 할 때는 这有什么特色菜?这有什么特色菜? 그 2번에 나와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 뭐 스페셜 메뉴 같은 거 있나요? 뭐 같은 거 있나요? 그 존재 여부를 묻는 거죠. 그랬을 때는 这有什么特色菜吗? 그렇죠. 마가 들어가야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오늘의 커피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의 세일 품목 뭐 이런 거 있나요? 이런 거 할 때는 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알고 있어요. 스페셜 메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有什么 그때는 마가 빠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반드시 구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리 몇 개 추천해 주세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국어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메뉴를 갖다가 본인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거기 스태프한테 물어봐서 사람들이 잘 시키는 요리 그런 걸 갖다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你来推荐几道菜吧.你来推荐 이때 라이는 오다라는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는 그렇죠?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거. 你来介绍一下 할 때 라이죠. 我来介绍一下 할 때 라이죠. 我来帮你吧 그때 라이죠. 그렇죠. 희색해서는 안 됩니다. 你来推荐几道菜吧. 이때 道 길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레시피라는 개념 자체가 레시피가 뭐죠? 어떤 요리를 갖다 할 때 방법입니다. How to cook. 어떻게 이 요리를 하는지. 그게 하나의 길과 같다. A 루트, B 루트, C 루트. 그쵸?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아침밥을 갖다가 그걸 해 먹었어요. 독특한데 파 계란 볶음밥을 갖다가 해 먹고 나왔는데요. 그게 그 여러분들 그 뭐죠? 부추 계란볶음 있죠? 중국 식당에서 많이 먹는 요리인데 뭐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름에 그 계란 푼 걸 갖다가 집어넣고 뭐 부추 집어넣고 뭐 굴소스 집어넣고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내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계란을 갖다가 살짝 몽글몽글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몽글몽글한 상태에서 계란을 일단 다른 그릇에다 피신 시켜놓고 부추를 갖다 볶고 뭐 토마토까지 같이 볶는 경우도 있죠. 볶고 그 다음에 몽글몽글한 계란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크램블로 이렇게 해놓은 그걸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확 한번 볶아가지고 내놓은 그렇게 되게 되면 계란이 그 뭐죠 부드럽죠. 그렇게 요리를 하면요. 만약에 계속 넣고 이렇게 볶게 되면 계란이 푹 익어가지고 그런 맛이라면은 방금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 계란이 되게 몽글몽글한 느낌을 갖다 줍니다. 신선한 느낌. 그런 게 길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세는 양산 따 길도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你来推荐几道菜吧. 추천 좀 해주세요 할 때는 你来推荐一下你来推荐一下你可以推荐一下几道菜吗?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완은 오답인데요. 이건 그 밥 공기 같은 게 완입니다. 완. 그래서 한 공기 더요. 밥 공기 한 공기 더요. 再来一碗吧. 再来一碗吧.
국이나 뭐 탕 같은 경우는 완에 담겨가지고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짜이라 이 완바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그 중국어의 쪼 죽이죠. 죽. 그래서 껑이 있고 쪼우가 있고 미판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쪼우 같은 경우는 시판 같은 경우는 그 쌀 알갱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희한하다 할 때 희자에 시판이거든요. xi 리성 그다음에 판은 츠판 할 때 판 시판 하게 되면 그거는 미음의 개념입니다. 미음. 그래서 쌀 알갱이가 보여요. 그죠? 그다음에 껑 geng 일성 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것도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시판 같은 경우는 진짜 밥에 물이 조금 많은 어떤 그런 이렇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미음의 개념이라면 껌 같은 경우는 알갱이는 보여요. 알갱이는 보여. 그래서 니우로 껌 그 소고기 죽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시판에 비해서는 알갱이가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알갱이가 약간 느껴지는 여러분 본죽이나 이런 데서 그 전복죽 같은 거 시키게 되면 그런 게 전부 다 껑의 개념입니다. 껑. 그 다음에 쪼우가 있습니다. 쪼우 일성입니다. ZHOU 일성. 쪼우는 여러분 호박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박죽 알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알갱이 거진 안 보이죠. 그런 게 쪼우입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시판은 미음 같은 스타일이고요. 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본죽에 나온 전복죽 뭐 짬뽕죽 이런 어떤 그런 게 껑이고요. 그 다음에 쪼우 같은 경우는 호박죽, 단팥죽 이런 것 같이 아예 알갱이 자체를 가루로 해가지고 알갱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쪼우입니다. 그래서 식사 메뉴 중에 하나가 또 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니우로 껑이라든가 뭐 소고기죽 같은 경우 그 큰 짜장면 그릇 같은데 담겨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전 세계 3대 요리가 중국 요리, 프랑스 요리, 그다음 터키 요리라고 합니다. 왜 터키가 들어갔느냐? 터키는 동서양 문화의 핵심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이 동서양의 가운데 이렇게 관문이었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식생활 문화, 그 다음에 이 동양의 식생활 문화를 갖다가 섞어진 게 그쪽 문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한 게 터키 음식이죠.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귀족입니다. 사실 영국의 왕족이 사실 프랑스에서 건너갔지 않습니까? 윌리엄 경이라고. 때문에 왕궁의 어떤 언어는 프랑스어였습니다. 프랑스어. 그래서 영어에 많은 어떤 고급 어휘들 중에 그런 것들이 프랑스어를 갖다가 어원으로 두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중국 음식 상당히 종류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시판, 껑, 쪼우 이 세 가지 한국말로 하게 되면 다 죽이라고 번역되겠지만 세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